안녕하세요, 로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해결이 되나 싶더니 또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카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풀은 말 그대로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승용차를 공유해서 함께 타고 가는 걸 말하는데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우버나 디디추싱이 있고 국내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애매했던 역외군수법하고 또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혀서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된 우버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을 하는데 실패했죠. 그러다가 다시 불을 붙인 게 바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도 택시업계의 반대는 아주 강경했죠. 카풀 도입을 반대하면서 택시기사의 분신까지 있었고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리기도 했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좀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인데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을 하고 합의를 보기까지 45일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아주 극적인 합의를 보긴 했죠. 그럼 그 합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카풀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카풀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거죠. 대신 택시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왔었던 월급제 도입 등의 당근책들이 이번 합의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운영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카풀 서비스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회적 대타협,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윈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카카오 측, 택시업계 측, 그리고 정부 측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소비자를 대변할 만한 입장은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 소비자에 대한 편의 내용은 여기서 다뤄질 리는 만무했겠죠. 그러는 동안 승차 거부 같은 어떤 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한 상태였고 이 와중에 서울 택시 요금은 인상되면서 아무래도 여론은 좀 냉랭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풀 업계에서도 이번에 이뤄진 합의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았죠. 물론 합의 당사자인 카카오야 뭐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외에 다른 소형 카풀 업체들은 이번 합의가 아닌 규제에 가깝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카풀 운영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만 하기로 정한 게 화근이 된 거죠. 가뜩이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택시를 가장 잡기 힘든 시간대가 바로 심야 시간대인데 정작 이 심야 시간대는 카풀 운영을 못하게 하니 소비자도 그렇고 카풀 업계도 그렇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이런 조건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플러스나 위모빌리티, 위치모빌리티 같은 카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건 대기업과 기득권과의 합의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카풀 영업시간이 극히 한정적으로 이뤄진 이상 새로운 카풀 업체가 택시업계의 반대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까지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합의 내용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풀 도입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